네, 시장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전략적으로 주목해봐야 할 유망주를 짚어보는 시간, 메리츠증권 광화문 지점의 이익원 지점장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 목소리가 좀 다운됐죠? 저도. 그러게요. 네, 네, 뭐 기분이 별로 좋지 않네요. 자, 우리 지점장님은 지금 코스닥이 2.2%, 아침만 해도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근데 살짝 지금 음식료 쪽으로 모든 게 좀 쏠리는 것 같아요. 예, 시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주된 하락 이유는 연준이 75bp 급하게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누군가 이 연준의 누군가가 결정하는 정책 사항이거든요. 이 정책 사항이 시장을 망가뜨리려고 또는 시스템 리스크로 가려고 의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려워지는 경기 그리고 지금보다 상황을 나아지게 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게 박스권 하단을 깨고 시스템 리스크로 가는 것은 저는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지난 1월에 기록했던 저점을 크게 하향 이탈할 가능성보다는 지수는 2,600포인트와 2,800포인트를 박스권으로 두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비용과 원재료, 인건비의 증가를 판가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 전도성이 높은 기업들 그리고 실적, 신뢰성이 높은 기업들에 대해서 개별 종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코스피 대형주는 그렇게 사실은 좋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환율 한번 볼까요? 환율도 지금 어쨌든 외국인이 지금 들어온다면 환율로도 손실이 나고, 그렇죠? 그다음에 주가로도 손실이 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 보면은 외국인 기관이 삼성전자를 많이 팔았어요. 그게 뭐 어떤 약간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요일뿐만 아니라 추세적으로 많이 팔았었죠. 아무래도 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심화되다 보니 국내 자금 이탈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비단 최근 일이 아닌 올 초부터 그리고 올 초에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작년 12월 달에 FOMC 의사록 발표였죠. 그 의사록 발표 이후에 우리가 그 비둘기라고 기대했던 연준이 갑작스럽게 시장 예상과 다르게 갑작스럽게 매파적으로 바뀐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직접 탐방하신 회사 전략적 종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네, BCNC. 네, BCNC 4월 15일 날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자, 어떤 종목입니까? 제가 탐방을 자주 다닙니다. 네네. 주에 1, 2회, 많게는 4, 5회까지 다니는데 최근에 간 회사 중에서 가장 인상 깊고 이 기술력이 높은 그리고 그에 비해서 주가의 퍼포먼스도 기대해 볼 만한 회사인데요. 먼저 동사가 어떠한 그 제품을 생산하는지 이 기술적인 배경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있는데 네. 합성 쿼츠를 2008년도에 최초로 반도체 공정에 도입을 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게 독점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러면 합성 쿼츠 이게 네. 일반인들은 사실 좀 기술적인 거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네, 네. 합성 쿼츠가 뭐 하는 물건입니까? 그렇죠. 예. 사실 제가 기술적인 걸 말씀드리면 굉장히 재미없어하고 네. 따분해하고 그냥 기술적 분석 얘기해라, 목표가 얘기해라 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제가 탐방을 가는 주요 이유는 이런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기술력을 통해서 이 기술력이 유행인가 트렌드인가를 파악하고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탐방의 목적입니다. 네네. 먼저 합성 쿼츠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도체의 생산 공정을 간략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반도체가 인곳에서 웨이퍼를 만들고 웨이퍼에서 이 미세화 패턴을 그리는 노광 공정이라고 하죠. 네. 노광 공정 대표적인 회사가 ASML이 이 웨이퍼 위에다가 밑그림 그린다라면 네. 그 밑그림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는 공정이 식각 공정입니다. 네. 대표적인 회사가 램리서치죠. 네. 그리고 이 식각 공정 이후에 이 이온을 도포하는 방막 증착 공정 네. 대표적인 업체가 어프라이 머티리얼즈입니다. 네네. 전공정 중에서 이 포토 노광 공정
식각 공정, 증착 공정이 반도체 공정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식각 공정 중에서 애칭이라고 하는 식각 공정도 여러 그 공정으로 나뉩니다. 대표적으로 뭐 이 메탈 그리고 그 폴리 그리고 뭐 이 플라즈마 이런 그 애칭이 있는데 폴리 애칭 공정 같은 경우에 기존의 천연 쿼츠가 시장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천연 쿼츠. 그런데 이 천연 쿼츠는 전기 운용법으로 만들다 보니 아무래도 천연 쿼츠를 만들 때 기공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 버블이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증착 공정, 식각 공정 가운데 이 기공이 식각되면 이 파티클로 발생이 되거든요. 파티클의 크기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파티클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웨이퍼, 반도체가 굉장히 미세화되면서 반도체 자체가 작아지다 보니 파티클은 그대로였는데 이 파티클이 차지하는 이 크기가 굉장히 커져버린 상황입니다. 때문에 파티클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향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 미세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파티클 제거를 위해서 이 천연 쿼츠는 점점 일부씩 합성 쿼츠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자, 이 벌써부터 말씀이 어려워요. 네, 그러면 네. 이제 제가 쉽게 푸는데 또 제가 좀 일가견이 있어서 네. 지금 천연 가죽 안 쓰고 합성 가죽으로 변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인데 네. 그러면 합성 가죽으로 바꾸는데 네. 다시 말해서 합성 쿼츠로 반도체의 식각 공정의 그 소재를 바꾸는 데 있어서 네. 사실은 합성 쿼츠가 두세 배 비싸잖아요. 맞습니다. 네. 비싼데도 불구하고 바꿔야 되는 거죠. 네. 쉽게 그럼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점 같은 경우에 천연 쿼츠에 비해서 내마모성 강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향후에 마이그레이션, 미세화와 낸드의 적층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이 챔버 안의 환경은 가혹해지는데 그 가혹한 환경을 견디기 위해서 내마모성이 강한 합성 쿼츠가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네네. 게다가 이 합성 쿼츠를 만들 때 ALD 방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기공, 이 마이크로 버블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마이크로 버블이 없다라는 것은 식각 공정에서 파티클, 불순물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 1X 나노, 1Y 나노, 1Z 나노, 1A 나노, 1AB 나노 이렇게 진행될수록 미세화가 될수록 합성 쿼츠가 천연 쿼츠를 일부씩 대체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다 대체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식각 공정 안에서도 정말 중요하고 환경이 가혹한 공정 안에서는 일부씩 대체해 나가야 될 지금의 천연 쿼츠의 한 단계 더 앞선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미세 공정 시에는 천연 쿼츠보다는 합성 쿼츠가 훨씬 더 유리하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뭐 모멘텀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고객을 네. 확대하거나 뭐 매출이 확 늘어나거나 그렇죠. 뭐 이런 걸 좀 기대도 되겠습니까? 먼저 회사 측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네네. 정말 뭐 합성 쿼츠가 천연 쿼츠를 대체하는지 눈으로 확인하러 갔는데 실제 작년 초반, 중반, 하반기에 월별 이 합성 쿼츠의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고요. 올해 1분기까지 월별로 데이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천연 쿼츠의 강자인 원익 QNC조차도 지금 천연 쿼츠도 부족해서 증설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연 쿼츠를 대체할 R&D, 그러니까 합성 쿼츠에 대해서 계속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합성 쿼츠인 QD9의 그 매출액 그리고 신뢰도, 그 매출 실적의 신뢰도는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이 QD9 외에도 투자의 모멘텀이 될 만한 요소는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QD9 플러스와 CD9인데요. 먼저 QD9 같은 경우에는 합성 쿼츠의 원재료를 코닝사에서부터 조달을 해서 이 원재료를 표면 가공 처리를 통해서 QD9을 생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 원재료 생산 라인을 갖춘 제품에 비해서 마진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원재료를 가진 코닝사에게의 마진을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다소 불편한 상황이 있는데 동사가 지금 그 원재료를 조달하려는 QD9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일괄 체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원재료 수급적인 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원재료가 다른 전구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들이 준비하고 있는 원재료를 사용했을 경우에 유해 물질 발생이 떨어집니다. 때문에 향후에 마진적인 측면,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QD9 플러스가 고객사에게 더욱더 유리한 호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QD9 플러스 외에도 CD9 이 중요한 지금 투자 포인트 성장 동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언급드린 QD9 같은 경우에는 주로 D램 공정에 들어가는 식각 공정에 들어가는 소모성 부품입니다. 대표적으로 원인 QNC가 이 시장을 크게 차지하고 있죠. 낸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낸드 시장에서는 쿼츠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SI 링, SIC 링이 많이 쓰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CD9을 실리콘 카바이드 뭐 TCK가 하는 그렇죠. 것들 네, 그걸 네. 대체한다면 이거는 뭐 대박 중에 대박일 텐데 네. 이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뭐 함부로 방송에서 정확한 그렇죠.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니까. 그럼요. 예, 네, 예. 네. 일단 SI 시링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들 뭐 SI 링과 SI 시링은 워낙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 역할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니까 제가 공정적인 설명을 안 드리겠고요. 이 SI 시링이 낸드가 지금 고단화되고 있죠. 뭐 126단, 128단, 256단 3D 낸드가 되면서 계속 적층화시키면서 낸드가 고단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더블 스택으로 진행할 만큼 이 3D 낸드가 중요해졌는데요. 256단 이상에서는 SI C링이 아니라 SI 링을 쓰고 있습니다. SI C링이 SI 링보다 더욱더 강도가 센데 256단 이상에서는 SI C링이 아닌 SI 링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SI 규소에 탄소를 결합한 게 SiC입니다. 결합했기 때문에 더욱더 강도가 세서 고온의 환경, 고압의 환경에 쓰이게 되죠. 하지만 256단 이상에서는 플라즈마의 강도가 세지기 때문에 이 플라즈마가 탄소를 태우게 되면서 이 또한 불순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256단 이상에서는 SiC 링을 쓰지 않고 SI 링을 쓰고 있는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브롬 카바이드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원익 QNC도 합성 쿼츠를 일부 준비하고 있고 TCK 같은 경우에도 브롬 카바이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기술적인 난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죠. 제가 BCNC가 브롬 카바이드 그 CD9을 성공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 네. 이 CD9, 그다음에 QD9, 합성 쿼츠, 그다음에 TCK의 SiC 링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거가 좀 더 확산되고 그다음에 시장 내에서 조금 뭐 적응이 좀 된다면 이 회사는 상당히 앞으로 그 잠재력이 크다 이렇게 저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리스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어떤 네. 리스크가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리스크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첫 번째는 밸류에이션이 비쌉니다. 아하. 다들 이러한 방향성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비싸고요. 두 번째로 수급적으로 오버행 부담이 있습니다. 사실 수급적인 부담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해결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펀더멘탈,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올해 예상되는 순이익 대비 약 PER이 25배, 그리고 내년에 예상되는 이익 대비 PER이 15배 수준이거든요. 지금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소부장 업체들이 뭐 낮게는 7, 8배, 뭐 많게는 12배, 15배 수준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기업을 보면서 이 피어 그룹 이미 성숙기에서 성장기를 넘어서 성숙기에 진입한 피어 그룹을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을 추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타겟으로 잡고 있는 TSK라든가 하나머티리얼즈, 원익 QNC 같은 기업들 초기에 성장했던 그 국면의 밸류에이션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TSK가 SiC 링으로 SI 링을 대체해 나갈 때 초기의 밸류에이션을 50배에서 60배 정도 받았거든요. 때문에 저도 충분히 이 BCNC가 이러한 매출 성장을 보이고 대체율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보여준다라면 밸류에이션은 결코 비싼 밸류에이션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끌리는 종목이긴 합니다. 근데 좀 고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뭐 전형적으로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파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회사 탐방 갔다 오셔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시증권 광화문 지점의
이건 지점장과 함께 직접 탐방 다녀온 기업인 BCNC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